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올소 박창진입니다. JYP 박재영입니다. 교회 오빠 이금만입니다. 써니 이혜선입니다.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먹죠. 그러게요. 예. 하루 이틀 방송한 것도 아니고. 그러게요. 심지어 근데 이렇게 해도 뭐 다시 가거나 이런 거 없죠 저희는. 그럼요. 네. 네. 이경희님이 남긴 댓글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잇몸약 관련 방송은 몇 회인가요? 검색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? 네, 저희 검색 관련 얘기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. 검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팟빵 홈페이지에서 나는 의사다를 검색하시면 오른쪽에 방송 목록이 뜨는데요. 방송 목록 상단에 보면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. 그 검색 버튼 바로 왼쪽에 보면 검색어를 넣을 수 있는 창이 있는데 거기에 찾고자 하는 주제를 써 넣으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에피소드들이 쭉 뜹니다. 그러면은 원하시는 에피소드를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되죠. 보이는 라디오인데 좀 보여주면 되지.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. 마우스가 찍 가서 찍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아요? 아직 네. 이게 전환이 안 됐어요. 보이는 라디오로. 잇몸약 관련 방송 뭐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. 뭐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되시니까 예, 힘들어서 결론이 잇몸약은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. 요때도 올서님이 했던 거죠. 92회 그쵸. 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아닌가? 이 방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치과에선 저였던 것 같은데.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냥 제가 했을 거예요, 그런 거 같네요. 네. 92에 올소님 맞으시고요. 그때 네. 저희가 잇몸약 필요 없다. 다 필요 없다. 네. 광고는 다 뻥이다. 고기를 먹어라. 네, 그 돈으로 딴 거 먹어라. 뭐 이런 얘기 네네. 했었습니다. 그런 이야기 하였죠. 자, 오늘은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. 건물주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네. 강지 언니님이 주신 질문. 제가 읽을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나 의사 크루 여러분들. 길다고 안 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. 맞아요. 언니니까. 네. 시즌 1부터 꾸준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. 물론 시즌 2부터는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 듣고 있지만요.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 게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. 저는 만으로 41살 여자고요. 3월 말 4월 초쯤부터 왼쪽 아래쪽 어금니 부분에서 쇠맛, 피맛 같은 게 느껴져서 치과에 갔습니다. 제 치아 상태는 고등학생 때 왼쪽 맨 뒤 어금니, 바로 앞에 어금니는 빼고 임플란트를 했고요.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곳곳에 충치 치료를 했습니다. 맨 뒤에 있는 어금니도 충치 치료를 했고요. 왼쪽 아래 부분은 신경 치료도 했습니다. 일단 맨 뒤에 있는 어금니 충치가 커져서 다시 충치 치료를 했고 임플란트가 제대로 맞지 않고 회전한다면서 큰 병원에서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임플란트 제거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서울대병원 구강암면 외과에 가서 일단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. 네, 제가 궁금한 건요. 첫 번째, 파노라마 사진도 찍고 이상한 부분이 보여 CT도 찍었습니다. 왼쪽 아래 어금니들 있는 곳 아래 턱뼈 부분이 섬유성 골 이형성증이라고 하셨습니다. 임플란트를 빼고 브릿지를 하기로 했는데 섬유성 골 이형성증이 있으면 다시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을까요? 브릿지보단 임플란트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일단 질문을 다 읽을까요? 뭐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대충 그 맨 마지막에 뭐 약 드신다는 얘기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게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지금 메인 질문이 고자리에 네. 섬유성 골 이형성증이라는 네. 어려운 왠지 이게 되게 무서워 보이는 그런 병명이 이렇게 나왔는데요. 네, 이게 뭔가요? 되게 이제 뒤에 어금니는 어떻게 맨 뒤에 어금니는 어떻게 해서 되게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. 아래 왼쪽 편에 맨 뒤에 어금니는 충치 치료하고 신경 치료까지 하시고 씌우신 이빨인 것 같고 네. 그 바로 앞에 니는 뺀 것 같아요. 그렇게 큰 두 개의 어금니가 하나는 금니 하나는 임플란트인 것 같고 네. 그 앞쪽 이들도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. 이제 그 상태에서 치과에 갔더니 그 임플란트 상태가 안 좋다. 그래서 빼야 될 것 같다. 그럼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네.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죠.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제 뺐는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? 섬유성 골 이형성증인데 네. 일단 우리 갈비집에 가면 그 갈비 뼈다구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 안 떨어지는 거 다 이렇게 뜯어먹고 나면 하얀색 뼈가 있고 그 하얀색 뼈 안에는 까만색 뼈가 또 좀 있죠. 네. 예, 그래서 바깥쪽은 아주 딱딱한 뼈, 안에는 좀 말랑말랑한 네, 뼈가 네. 있는데 이제 턱뼈도 그렇게 생겼거든요. 모든 뼈가 다 비슷하게요. 근데 그 까만색 뼈 안에가 약간 성기지만 뼈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뼈가 아니고 약간 섬유 조직 같은 걸로
대체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대요. 네. 그러면 이제 원래 뼈가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에 살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뼈가 없으니까 임플란트가 힘을 받기도 어려울 거고요. 네. 예. 원래는 뼈여야 될 자리가 이제 섬유성 조직이 채워져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요. 네. 그다음에 이게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보고 아, 뼈속에 뼈가 없고 딴 게 있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자리에 네. 그냥 있으면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요.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다. 그 얘기는 커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자는 얘기거든요. 근데 우선 임플란트를 심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만약에 그 자리에 딱 그게 있으면요. 네. 힘 받는 데가 없으니까. 네. 그리고 지금 그게 없으셔도 임플란트가 일단 빠졌지 않습니까? 네. 뺐죠.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뺀 자리에는 뼈가 다시 꽉 차야지 거기다가 딱딱한 뼈에다 임플란트를 도루 심을 건데 네. 되게 오래 걸린답니다. 그 뼈가 찰 때까지요. 아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정도면 뼈야라고 얘기할 때까지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요. 네.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식사는 하셔야 되고 네. 내내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.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. 네. 두 번째는 어차피 뒤에 있니 앞에 있니를 다 충치치료 하셨거든요. 그럼 그 자리에 임플란트가 아니면 앞뒤 이를 깎아서 3개를 세트로 만들어서 끼우면 중간에 있는 이 하나가 걸려 있는 거죠. 그걸 보통 우리가 다리 놓는 것처럼 한다고 그래서 브릿지라고 그러거든요. 뒤에 어금니, 앞에 어금니, 중간에 허공. 네. 예. 그러면 이제 3개를 세트로 씌워야 되는데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안 좋은 점은 내 이빨을 깎아야 된다. 이건데 뭘 씌워야 되니까. 네. 근데 이미 앞뒤 이빨을 다 깎아서 씌우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. 그렇게 손해 보실 만한 상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하게 간다 그러면 브릿지로 하시고 네. 그 임플란트 뺀 자리에 그 이형성증이 있는 부분은 네, 네, 뭐 네. 구강외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6개월에 한 번, 뭐 1년에 한 번씩 가셔서 정기적으로 음. 엑스레이 찍어서 크기나 형태가 변하고 있는지는 가시면서 사시면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굳이 다른 병원 가서 지금 진단을 다시 받아봐야 할까요?라고 여쭤보셨지만 네.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 네. 거라는 서울대병원 거죠. 구강마감외과에 가셨는데 뭐 어딜 더 가시겠어요? 갈 때까지 다 가셨는데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상에 보면 그냥 추적 관찰해야 한다 이러면서 휙 지나가시면서 교수님이니까 그러고 가시니까 좀 네, 불안한 네. 거죠. 근데- 당신은 딱 이 병입니다라고 말 안 해주시니까. 네, 그리고 네. 이게 추적 관찰이라는 거는 병이 되게 심하니까 정기적으로 보자는 걸 수도 있고 네. 별거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띄엄띄엄 와서 체크나 해봅시다 이건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네.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불안감이 좀 덜했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네, 그래서 큰 네,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네. 브릿지 하시고 정기적으로 오랄 때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서 변화 상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. 자몽 먹으면 안 돼?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항상 애청하는 정자입니다. 지난주 해외여행 중에도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자기 전에 꼭 듣고 잤답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포도막염이 있어서 임플란타라는 약을 100mg 아침 저녁으로 복용 중입니다. 이 약을 먹을 때 자몽을 섭취하면 약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 시원한 탄산수에 자몽청과 얼음을 가득 넣어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참기가 힘드네요. 약사님께 여쭤보니 약 전후 2시간씩은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점심쯤에 한 번씩 먹긴 먹는데 먹으면서도 걱정이 되네요. 약사님 말씀처럼 하면 괜찮을까요? 네. 네. 임플란타라는 약이 무슨 약이에요? 그 임플란타라고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 성분입니다. 이분이 아마 포도막염이 있어서 약을 장기간 드셔야 되는 분 같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꼭 자몽청을 드셔야 하는지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안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는 그러니까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런 약들일수록 그 치료 용량이랄까요? 그 범위가 좀 좁을 수 있는데 이 특이하게 자몽이라는 그 과일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이 면역제 성분을 이 농도를 높인다는 말이 있어요. 면역제 사이클로스포린이 들어가면 간에서 일단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일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간 안에 있는 그 유명한 사이클론 P450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에 이 자몽의 어떤 성분이 영향을 미쳐서 네.
이 사이클로스폰 약제 농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. 높인다. 그래서 가급적 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약사분께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가급적 피하라고 되어 있겠죠. 근데 2시간을 전후로 먹으면 된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이분이 약을 뭐 하루 이틀 먹고 말 게 아니고 네네. 장기간 먹어야 되는데 2시간을 피한다고 영향이 뭐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영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가급적 안 먹는 게 낫다. 안 먹고 언젠가 안타까운데 우리 예. 준이가 네. 같이 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서 웬만한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자몽이 안 되는 약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그랬나? 중에 하나가 네네네. 이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요거 자몽청 제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요? 어떻게? 일단 이가 녹아서 삭아서 부서지는 pH가 보통 5.5 정도 되거든요. 네. 탄산수 pH가 4.5 정도 됩니다. 탄산수가 입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이가 계속해서 녹아서 부서져 나가고 있고요. 두 번째 자몽청은 설탕에 재운 거죠. 네. 당분과 산성이 들어가 있고요. 그럼 탄산수하고 섞으시면 이가 정말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쑥쑥 녹아 나갑니다. 지금 30대 중반이시면 자신의 이를 가지고 몇 살까지 사실지 잘 모르겠는데 얼음을 가득 넣어 마시다가 얼음을 깨물으시면 그럼 약해진 치아가 부서질 수도 있겠죠. 예, 그래서 결국 이 시원한 걸 드시면서 이를 심하게 망가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. 언제까지 무언가를 씹어 드실 계획이 있으시면 임플란트를 드시고 계시지만 조만간 임플란트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. 끊으시겠죠? 네. 그 환자분한테 안타깝지만 정말 이렇게 와닿고 네. 정말 뭐 이거 자몽은 전혀 나중에 안 먹게 될 것 같은데 이분 진짜. 네. 라임이 야. 대단하시다. 지금 우리 저 교회 오빠님 표정 야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지금 대본 되게 충실하게 읽으셨거든요. 야. 교회 오빠님 대본은 네. 그냥 없애죠. 제가 9개월마다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고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면 이렇게 됩니다. 2주에 한 번 나온다든가 뭐 매주 나온다든가 아니 제가 혼자 단독 방송을 한다거나 트레이닝을 해야. 알겠습니다. 네. 예, 예. 그 자몽을 뭐 저도 좋아하는데 어쩌다 한번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막 금단 증상이 느껴질 때 드시는 거는 그래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. 네. 약 먹는 시간 좀 피해 가지고. 근데 매일 드시겠다 이건 좀 말이 일단 안 되는 청하고요. 것 같아요. 네. 효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무언가를 설탕에 재운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, 사실은요. 예. 그럼 그냥 자몽이 좀 낫죠, 그나마. 자몽 그냥 청보다는. 자몽은 괜찮지 않을까? 그나마 낫죠. 근데 이제 과일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산성과 당분이 아. 섞여져 있는 새콤달콤이거든요. 네. 그 새콤달콤은 대부분 다 맛은 있는데 치아엔 별로 안 좋긴 해요. 그렇구나. 자, 자몽 이런 특이한 약 흔하게 드시는 약은 아닌데 이런 특이한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. 네. 그게 결론이군요. 네. 자,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. 어뮤즈 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. 유튜브 가신다니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크루님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요? 크크크. 뒤에 왜 크크크는 왜 있어요? 왜? 왜?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가면을 하나 쓰고 나와야 되나 이런 고민과 그다음에 최근에 어디 방송에서 저 연예인 조빈 씨요. 아, 네네. 예. 사이다. 예, 네. 그분이 나오셨는데 몰라죠. 파란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여기 고등어를 한 마리 매달고 나오셨어요. 그 제가- 오랜만이네요, 고등어는.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머리띠를 해서 여기다 칫솔과 치약을 매달고 올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음에 기획물 찍을 때 그렇게 그냥 하고 평범하게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럼요. 예. 시즌 3 종료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요. 이미 종료했는데. 산부인과에서 항생제 3일치를 처방받았는데요. 약국에서 속이 쓰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정말 이틀째부터 속이 너무 쓰려서 항생제를 먹는 게 두렵더라고요. 먹기 싫지만 나이사에서 항생제는 다 먹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셔서 억지로 먹었습니다만 약 먹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. 다음에 또 항생제 먹을 일이 생기면 안 먹든지 먹다 말 것 같아요. 항생제를 먹으면 왜 속이 쓰린 건가요? 속이 안 쓰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이미 약에 위장약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속이 쓰립니다. 그리고 저는 매일 플레인 요거트를 아침 식사로 먹는데요. 항생제랑 요거트는 같이 먹어도 되는 겁니까? 네. 요 답변 가능합니까? 이렇게. 네, 뭐 답변 가능하고요. 네. 그러니까 항생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속이 쓰릴 수도 있고요. 입이 쓴맛이 날 수도 있고 설사할 수도 있고 네. 그렇죠. 그다음에 쇠맛이 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. 특히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쓰는 약들이 아마 그런 약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
그 우리 인체 부위마다 또 잘 드는 항생제가 있고 쓰는 항생제들이 있는데 네. 산부인과에서 쓰는 항생제는 뭐 메트로니다졸이라는 항생제 보통 많이 쓸 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록시스로마이신, 뭐 클라리스로마이신 이런 계통들의 항생제를 쓸 텐데 그런 종류 약들이 쇠 맛이 난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약간 쓴 맛이 난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. 네. 그다음에 속이 쓰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. 속이 좀 불편하다 이런 표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이전 방송에서 설사도 당연히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네.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대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정장제라든가 제산제라든가 등등 약을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떤 항생제는 사실은 식전에 먹어라, 제산제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환자들의 어떤 복용 편의 등을 위해서 같이 약을 드릴 때도 많으니까 네. 다음부터 절대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엔 또 병이 달라지면 약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또 상의를 하고 지난번에 힘들었다 그 약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런 거 네.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 플레인 요거트를 먹으면서 항생제랑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아마 이 의미가 그 요구르트 이런 거는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러죠? 그 정장제, 우리 유산균제 이런 거 표현하면서 네. 어떤 분들은 항생제랑 먹으면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이나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네. 항생제는 항생제고 뭐 유산균은 유산균이니까 사실은 둘이 가다 서로 다 뭐 죽이고 살려서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고 각각의 작용을 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아마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뭐 흡수를 좀 저해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정해진 용법대로 먹거나 그러면 뭐 못 먹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항생제로 속이 쓰릴 경우에 뭐 딱히 이 환자 입장에서 속이 안 쓰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? 그러니까 밥 먹고 먹으면 좀 낫지 않습니까? 빈속에 먹는 이걸 것보다는. 읽으면서도 이 뭐죠? 무식한 생각에 매일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를 식사로 드신다. 아침을 좀 더 드시면 속이 좀 덜 쓰리지 않을까요? 요거트만 먹지 말고요. 음식을 좀 덜 먹고 드셔서 이게, 속이 쓰린 걸 수도 플레인 있었겠네요. 요거트만 아침으로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글을 쓰셔서 물 조금 더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럼 뭔가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이런 약을 먹으면 덜 쓰려요? 밥을 많이 먹고 항생제 먹으면 속이 덜 아프다는 건 사실입니까? 꼭 그렇진 않고요.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는 속이 쓰리다는 네. 게 뭐 식사 전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. 항생제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식사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가 불규칙하다거나 네. 식사를 뭐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차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약에 따라 좀 다르죠. 그렇죠, 그리고. 그렇죠. 네. 아까 빈속에 먹으면 뭐 속이 쓰리다거나 다른 부작용이 그렇죠, 심하게 그렇죠. 나는 약이 있고 그렇죠, 그렇죠. 아닌 약도 있고. 근데 이제 음. 만약에 처방해주는 의사가 이 약은 진짜 빈속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면 그럴 땐 진짜 좀 식사를 꼭 챙겨 드시고 약을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렇습니다. 예. 이런 경우에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으면 돼요, 약을? 그럼 덜 쓰릴까요? 사실 요즘은 또 식후 30분 이런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. 요즘 그 보약지도 할 때도 식후 30분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일정하게 하루 3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꼭 빈속에 먹어서 더 쓰리다거나 뭐 식후에 먹어서 덜 쓰리다 사실 이런 거는 딱히 아닌데 그러니까 환자마다 다른데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쓰리다거나 그러면 제산제를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좀 변화를 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생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꼭 그 약을 써야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을 바꾸거나 약을 중단하거나 끊으면 그럴 것 같고 끊지 말고 다시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바꾸거나 교체하고 뭐 위장약을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게 좀 도움 될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틀째부터 속이 너무 쓰려서 항생제 먹는 게 두려운데 3일치 처방받아서 다 먹었다. 훌륭하시네요. 이틀째 병원에 전화해서 속이 너무 쓰린데 좀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억지로 참고 드시지 마시고. 예. 그래도 되겠네요. 네. 약을 다시 바꿔주실 수도 있는 네, 거니까. 아니면 뭘 추가를 좀 해주시던가 뭐 네. 그러실 수 있는 거니까.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위장벽을 싹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속이 덜 쓰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들 하더라고요.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유가 색깔이 하얗고 그러니까 먹으면 덜 쓰릴 것 같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좀 비슷하죠. 저는 사실 드시지 말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우유에 칼슘 성분이 네. 위산 분비 더 촉진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차라리 물을 마셔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. 그래서 속 쓰리다고 우유를 드시거나 그러면 더 쓰릴 수도 있다. 그런 맥락에서 요거트도 우유랑 뭐 비슷한 성분이니까 그렇죠. 예.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
항생제의 약효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보다도 속이 더 쓰릴 수 오히려 있겠네요. 속이 더 쓰릴 가능성도 또 있겠네요. 그죠? 조금 아.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원래 이 항생제가 먹으면 속이 좀 쓰린 항생제인데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드셔서 양도 적고 또 얘가 오히려 위를 좀 더 자극한 그런 상황이 된 걸 예. 수 있겠네요. 그 뭐가 뭘 코팅한다는 거는요. 사실 유리컵에다가 요거트를 넣고 이렇게 흔드신 다음에 잠깐 놔두면 다 흘러내리거든요. 코팅은 안 돼요, 사실은 그거 가지고. 네. 사실 모든 약의 모든 항생제의 부작용 항목을 보면은 위장장애, 설사, 변비 다 사실 들어있어요. 저는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이 약을 먹고 쓰리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하고 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다음에 다 뭐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이 약 말고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간곡히 그럴 때? 부탁을 드립니다. 뭐 손을 잡고 먹읍시다. 꼭 참고 얘기를 하고 그때 기도합니까? 기도. 손을 기도도 잡고. 가끔 합니다.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사 전에 먹고 식사 후에 먹고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사실은 그냥 일정하게 먹어라. 요즘 약들이 사실은 특정한 약들은 정말 식사 전에 먹어야만 네. 제대로 작용하는 약들이 있긴 하지만 뭐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꼭 그렇지 않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먹어라. 특히 우리 뭐 요즘도 독감 유행하지만 타임플루 같은 거 12시간마다 먹어라 그러지 식사 전후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먹어라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웬만하면 여기까지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타미플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타미플루가 약이잖아요. 네. 그 처음에 신종플루라고 나왔을 때는 예, 어디 가서 타서 이렇게 그 무슨 큰 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그랬거든요. 예. 모자랐을 때. 왜냐하면 신종플루가 그때는 메르스 같이 막 난리가 나서 뉴스에 나와서 신종플루가 뭐 이래갖고 그때 저희 집 애 둘이 세브란스 응급실에서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? 아 진짜요? 예,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학교에서 오. 걸려갖고 와갖고 타미플루 타러 가서 예. 지금은 뭐 복제약도 이게 이른바 복제약이죠. 네. 제네릭 의약품도 많이 나와 네. 있고 모자라진 않죠. 네. 그땐 잘못 걸리면 죽는다고 막 그랬었는데. 맞아.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. 자, 오늘도 세 분의 질문을 해결해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? 네, 나는 사다 카카오톡, 페이스북, 팟빵, 네이버 포스트, 라디오 골뱅이 doc.co.kr로 질문 보내주시고요. 나는 사다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오늘 방송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단톡방이랑 활동적인 카페에 마구마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